네, 과거 중독이라는 단어는 약물 등의 독성으로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주로 의미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스마트폰, SNS, 쇼핑 등 특정 행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네, 현대인은 왜 중독에 취약해졌으며 또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뇌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과학서재에서는 중독 그리고 도파민의 저자, 뇌공학 박사이자 정신과 전문의인 이재원 박사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책 제목에도 들어있는 이 도파민이라는 게 뭘까요? 예, 도파민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행복 호르몬을 이야기를 합니다. 뇌 안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중독이 되는 많은 물질과 행위들이 이 도파민을 나오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무엇이든 너무 과하면 좋지 못하듯이 도파민이 나와서 행복감을 느낀다고 너무 몰입을 하다 보면 그것 없이 살 수 없게 되는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것을 중독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도파민에도 나쁜 도파민과 좋은 도파민이 있습니다. 네, 주로 중독을 일으키는 나쁜 도파민은 좀 즉각적인 이런 만족을 주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모든 자극적이고 바로바로 나한테 행복감을 주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은 뇌 관리도 필요한 시대인 것 같은데요. 책을 보면은 뇌에도 성인병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걸 이게 의미하는 건가요? 예, 성인병을 보통은 이제 생활 습관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몸에 안 좋은 것들을 마구 섭취하다 보면은 생활 습관이 안 좋으면은 관리가 안 돼서 이제 몸에 안 좋은 어떤 병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뇌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뇌에 이렇게 어떤 좋은 어떤 행동들이 있고 뇌에 좋지 못한 행위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아직 많은 분들이 이를 아주 크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뇌가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도파민 부족이 점점 심해지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OECD 국가 중에 행복감이 최하위인 이유도 이런 도파민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성 중독, 흡연 이런 것들의 문제가 심한 것도 어찌 보면은 뇌 관리가 잘 안 돼서 도파민 부족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산만해지고 또 충동적이고 이런 또 분노 조절이 좀 어려운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것도 모두 이제 뇌의 도파민 관리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이제 생활습관병, 성인병의 일종인 이제 보상결핍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증세로 나타나고 있는데 도파민이 정말 좋은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많으면은 해가 되는군요. 이 보상결핍 증후군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이 도파민이 이제 부족해졌을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군을 보상결핍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만큼 이제 도파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일들이 덜 일어났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학생들은 지나친 사교육이라든지 너무 주입식의 공부를 오랫동안 참아내면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도파민이 굉장히 부족한 생활을 이제 강요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흑수저, 금수저란 말이 최근에 있는데 자꾸만 외형적인 거,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인간을 판단을 하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도파민 부족을 또 만들어내는 것 같고요. 또 정보들에 너무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얻으려고만 하고 있으면은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는 도파민 부족이 계속 오게 되는 이런 일을 이제 겪게 되고요. 그래서 점점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불확실성이라는 게 굉장히 증가하는 것도 이런 도파민 부족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도파민 부족이 이제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물질보다는 또 요즘에는 행위에 많이 중독이 되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행위에 중독이 되는 것들은 이제 행위 중독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는 대표적으로 게임 중독, 도박 중독, SNS 중독, 최근에는 식이 중독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은 뇌에 이제 식량 같은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뇌가 먹을 것이 부족해지면은 이제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배를 채울 수 있는 것들을 더 찾게 되는데요.
그래서 왜 굶주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몸에 안 좋은 패스트푸드라든지 이런 것도 가리지 않고 막 먹게 되는 예. 이런 어떤 이유들도 그렇게 즉각적인 어떤 만족을 바라는 이런 성향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들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한테 너무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행위들은 결과적으로는 그 행위에 자꾸만 집착을 해서 행위 중독으로 이끌어 가게 만드는 이런 어떤 요인이 됩니다. 예. 이 삶을 메마르게 만드는 요인들이 결국은 도파민을 좀 부족하게 만들고 그런 거에 갑자기 또 처해지면은 갑자기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기분 좋아지니까 중독으로 가는 건데 이 중독이라는 게 이 여러 가지 요인 그리고 원인들에 의해서 어떤 기준을 삼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느 정도면 중독이다, 뭐 이렇게 삼을 수 있는 게. 그래서 이제 모든 중독이 이제 질환으로 분류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 그 중독 증상으로 인해서 나의 여러 가지 사회 기능이 망가진 이런 상태를 사실은 병적인 중독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이제 보통 이제 인간이면 누구나 역할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예. 직장에서 그 직장의 어떤 일원으로서의 역할, 또 가정 내에서는 가정의 일원으로서의 역할, 이런 역할들을 이 중독에 빠져 있는 시간으로 인해서 전혀 하지 못하게 될 때를 사실은 이제 병적인 상태라고 보게 됩니다. 일상생활이 망가질 때 그럼 병원에서 진료를 할 때는 뭐 문진표 같은 게 있습니까? 예,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선별 검사 같은 이런 체크리스트들이 있고요. 예. 그런 것들 안에는 내가 이 중독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사회적, 직업적으로 어떤 이제 장애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항목이 들어가 있게 되죠. 요즘에 이 중독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물질 중독들은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뭐 경고문이 붙어 있다든지 이런 것들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려져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행위 중독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면서 이 행위 중독에는 아직 그런 어떤 경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행위 중독에 더 사람들이 많이 빠지게 되는데 그렇게 빠지게 되는 이유는 물질보다 어떤 행위라는 거를 이제 인간은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행동은 쉽게 조절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어떤 문제점. 그런 거에 반해서 요즘 유해 환경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졌어요. 예. 바로바로 만족을 줄 수 있는 스마트 기기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성인병에 비유를 했었는데 우리가 뭐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막 먹어서는 몸에 그런 이제 영양 균형이라든지 밸런스가 안 맞아서 당뇨라든지 다른 어떤 병이 걸리듯이 이런 행위 역시도 내가 좋다고 해서 막 무절제하게 하다 보면은 뇌 관리가 점점 안 되고 어려워지는 이런 상태로 빠지게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 도파민은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 걸까요? 그 도파민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단은 이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수직적인 관계보다는 수평적인 관계가 훨씬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 호르몬은 우리에게 도파민을 공급해주는 그런 호르몬 중의 일종이고요. 이 옥시토신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돕고 하는 이타적인 행동을 통해서 뇌에 이제 분비가 되게 되는 거고, 이를 통해서 도파민 공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타인을 돕고 봉사하는 이런 활동이 우리 뇌를 건강하게 하고 도파민 부족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이제 지켜주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확실한 것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농부는 도파민을 충분히 공급을 받는데 그 이유가 뿌린 대로 그게 이제 어떤 우리가 경작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이게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도파민 결핍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그런 환경보다는 뭐 주식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그런 것 같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이런 환경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로부터 하여금 도파민 결핍을 초래하게 만들 가능성이 좀 높은 것이고요. 그리고 자꾸만 무리한 이제 목표와 어떤 욕심을 부리는 것을 조금 자제하고 내가 얻을 수 있는 목표를 조금 낮추고 천천히 인생을 조금 한 단계 한 단계씩 나아가려는 생활 패턴을 가지시는 게 도파민 관리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뇌 건강 관리 아니겠습니까? 도파민 관리도 그의 일환일 텐데. 어떻게 뇌 건강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신경 써야 되는지 대표적인 거 간단하게 좀 들어볼까요? 예,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수면 시간에 대해서 너무나 이게 약하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청소년은 한 9시간, 그리고 성인은 한 8시간 정도의 수면 시간을 확보를 해야만 합니다. 이게 이제 잠자는 거에 대한 어떤 기능이라고 하는 게요. 예. 피로를 푸는 거 이외에도 어떤 뇌를 정리하는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5시간, 6시간 정도만 자도 피로를 푸는 수면은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활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뇌는 정보의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이제 피로가 누적이 되면서 나중에는 기억력 장애라든지 이런 어떤 문제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 이것이 뇌에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고 일어나는 시간, 또 삼시세끼 먹는 시간도 일정하게 해서 우리가 이제 먹는다라는 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영양분을 보충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예. 뇌에는 시그널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몸 안에 바이오리듬을 이제 균형감 있게 맞추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게 됩니다. 예. 자, 그리고 뇌를 혹사시키는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좀 좋지 않은 어떤 활동들은 좀 어떤 관리, 그래서 일정 시간 내가 약속된 시간만큼 한다든지 내가 너무 많이 거기 빠지지 않도록 항상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중독 그리고 도파민의 저자 이재원 정신과 전문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